지금 제보자는 갓길에 정차 중입니다. 차량에 엔진에 경고등이 들어와서 갓길로 좀 빼놓고 1분 정도 기다리니까 차가 좀 괜찮아져서 공휴일이라 유난히 막히던 도로, 차량을 천천히 움직여 주 도로로 진입을 합니다. 제가 차를 진입하고 나니까 뒤에서 클락션을 한 3번 정도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일 아니다 싶어서 백미러 이렇게 보니까 막 사태질 이렇게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뒤에서 경적을 울리던 차량은 급기야 제보자 앞을 막무가내로 막아섰습니다. 이것도 분위기 안 좋죠. 계속 욕을 하고 반말하고 술을 드신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많이 열이 받아 있었는지 그렇게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화가 나기 시작해서 저도 같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고 아하, 예상했던 대로 운전자 간의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차량 운전자는 급기야 제보자의 얼굴을 미는 등 화를 참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자기 차로 이동을 하더니 차에서 그때 감이 조금 이상했어요. 그래서 차로 좀 가까이 갔는데 상대방 차량 쪽으로 가까이 다가간 제보자. 그런데 상대방이 차에서 뭔가를 꺼내는데요. 흉기입니다, 흉기. 이게 웬일입니까? 실제 상황으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제보자의 여자친구가 신고를 하는 동안 상대방을 일단 제압한 상태입니다.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 콘솔 박스 오른쪽 밑에 조수석 앞에 있는 서랍장 같은 데서 어이구. 흉기를 좀 꺼내더라고요. 아니, 웬? 여기 손목도 이렇게 이빨로 깨물고 그래도 이만하길 천만다행이네요. 일주일 정도 정말 무섭네요. 일단 위험한 흉기부터 치웁니다. 그 사이 신고를 받은 고속도로 순찰대가 현장으로 출동했는데요. 상대방이 이토록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상황을 듣기로는 아침 7시부터 광주에서 올라오는 좀 많이 피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날씨도 많이 덥고 짜증도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자기 앞에서 자기 차를 그 앞에 끼니까 그거에 대해 기분이 많이 나빠. 그래도 그렇죠. 경찰의 개입으로 상황은 정리됐고 결국 이 운전자는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그럼요. 위협을 넘어서 흉기로 사람을 위협한 이번 사건, 이건 어떤 형사범죄죠. 처벌을 받을까요? 이것은 형법상의 단순한 폭행 협박이 아니라 이 흉기를 사용을 했거든요. 형벌 자체가 굉장히 높아져요.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넘어오면 1년 이상입니다. 어이구. 그러니까 아무리 낮아도 1년의 징역을 받아야 되는 거죠. 굉장히 무거운 죄입니다. 날이 더워지는 때일수록 운전자들의 여유로운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순간적인 분노가 무거운 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보자는 퇴근길입니다. 그때 당시 아마 음주운전이 이제 거의 이제 끝나고 이제 철수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경찰분들 많이 안 계시고. 그런데 그때 반대편에 있는 차량을 주목해 주세요. 예. 차량이 지금 뒤로 가고 있어요. 어메? 네, 후진을 하고 있는데 위험하죠. 처음에는 다른 쪽으로 주차나 했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 차선으로 하더니 왜 저러죠? 막 뒤로 이제 상당히 빠른 속도네요. 도망가려고. 저 음주 단속 때문에. 네, 중앙선까지 넘어가며 아찔한 후진 질주를 이어가는 운전자. 사고까지 날 뻔했는데요. 아무래도 음주 단속을 피하려던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번에는 어떻게 도주했지만 음주운전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왼편의 교통경찰을 주목해 주세요. 처음에 아마 뭐 신호 위반이든가 아니면 어떤 위반 사항이 있어서 경찰분이 아마 그 오토바이를 좀 세우신 것 같은데 예.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제지한 경찰. 아이고. 아무래도 지금 운전자가 단속을 무시하고 도주 중인 것 같은데요. 위험하게 계속 매달려 갑니다.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죠. 저러다 다치면 큰일인데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한동안 위험하게 끌려가던 경찰. 가까스로 멈춰서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영화에 막 추격신 같은 오토바이는 달리고 있는데 경찰관은 그 잡기 위해서 안 놓으시고 계속 뛰시고 막 발로 끄시고 그러니까 한 200~300m 정도를 계속 끌려다 가신 것 같아요. 아니 대체 무슨 이유로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필사적으로 매달린 걸까요? 당시 경찰관을 만나봤습니다. 예. 무려 약 150m가량이나 오토바이에 매달린 채 끌려갔다는데요. 안 다쳐서 다행입니다. 제가 그러게요. 수상스키를 좀 타봤는데 아스팔트에서 아이고, 수상스키 아이고, 안 타볼 줄 참. 몰랐습니다. 운전자에게 계속해서 정지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계속 힐끔힐끔 쳐다보고 계속해서 아니, 멈춰야죠. 높여서 여기까지 끌고 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취소된 경력이 2번 있고요. 어.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된
사례가 한 14건 찔리는 게 정도 많았군요. 있는 분이었습니다. 네, 음주의 무면허까지.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날 바로 구속됐다고 합니다. 도주하는 오토바이는 중앙선 침범 및 신호위반을 하고 가기 때문에 사고를 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게 된 것이죠. 네, 단속 과정이 다소 무리해 보일 수 있지만 무면허 운전자는 사고를 안고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온몸을 던져서 도로를 지키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오늘도 든든합니다. 하지만 좀 많이 위험해 보이네요. 이번 제보자는 6월의 첫날을 아주 특별하게 보내셨다고요? 그 집사람은 지금 창피하다고 방송에 나오지 말라고 지금 그러는데 전 몰래 지금 제보하는 거예요. 집사람은 알면 아마 저 잡아먹으려 할 거예요 아마. 6월 1일 오늘은 제보자의 아내가 퇴원하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고 병원 주차장에서 갑자기 뒤로 넘어져 버렸어요. 크게 다치지 괜찮으세요? 않았을까 모르겠네요. 머리 다치셨나 봐요. 예. 너무 심하게 다친 줄 알았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좀 여기저기 아파서 병원에 더 일주일 더 입원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저런. 일이 아닌데. 바닥에 그러게요. 차에 아이고, 에어컨에서 떨어진 물하고 기름하고 섞여 있는 데를 밟고 미끄럽죠. 넘어진 거예요. 아, 주차장 일진이 그런 안 데 좋았던 많아요. 거예요. 주차장 6월 바닥 1일 특히 시작이라고 미끄러워요. 기분 좋게 보내려고 했었는데 네, 그런데 사건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다시 입원시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교차로를 지나가려는데요. 분명히 녹색 신호등이 신호 위반 차량과 사고가 나고 말았네요. 아, 정말 운이 없는 씁쓸합니다. 날이네요.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있는데요. 예. 6월 1일 날 그렇게 한 달의 시작이라고 기분 좋게 이제 같이 좀 잘 보내고 이제 퇴원도 하고 그러니까 기분 좋게 잘 하다가 둘 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신세를 지었어요. 운전도 조심해야지만 항상 걸어갈 때도 조심히 안전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었는데요. 겨울철에 주차장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여름철에도 예외일 순 없습니다. 주의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자, 아이고, 차량과 부딪혔는데요. 아, 아이가 되게 고통스러워하네요. 차랑 부딪히니까 그 아이쿠. 충격으로 의자에서 콩 내려오는 바람에 거기가 중요 부위라서 걱정을 많이 했었죠. 아이고. 또 임신 중이라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 배도 갑자기 뭉쳐지고 네, 이웃들이 모여들고 아이의 상태를 살핍니다. 괜찮아야 할 텐데요. 괜찮냐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애기 엄마가 오신 거죠. 울지는 않았는데 애기 엄마가 오니까 이제 울더라고요. 그때 천천히 간다고 갔는데 그 아이는 갑자기 너무 빠른 속도로 오니까 운전자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경적을 울리고 자전거는 당연히 서행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여기는 경상북도 구미입니다. 제보자는 시골길을 달리고 있는데요. 저 앞에 길에 뭐가 있어요? 도로 위에 보이니까 이제 뭔가 싶어서 그냥 내려서 봤는데 이제 사람이 누워 있더라고요. 사람도 제가 있네요. 먼저 술 먹고 누워 그 옆에는 주무신가 해서 개가 있었고요. 예,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가자 그때서야 강아지도 경계를 풀고 주위를 맴돕니다. 가까이 와도 개가 안 움직이고 계속 서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을 제가 이제 지킨 거군요. 그 어른한테 가니까 이제 개가 아, 저한테도 도움을 달라붙고 요청한 건가 그러더라고요. 봐요. 예. 보통 개가 아니고 이게 똑똑한 굉장히 개네요. 개 주인이었나요? 어떻게 보면 그랬나 살린 봅니다. 개니까 이게 영특하네요. 다행히도 제보자가 어릴 때부터 자주 봐왔던 어르신이라 차에 태워서 집까지 모셔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 그런데 강아지는 미처 차에 태우지 못했는데요. 네. 집에 도착했는데 도로에 두고 온 강아지는 집에 따라와서 똑똑해요. 도착했네요. 개도 잘 아유, 찾아오네요. 참 영리하네요. 아이고, 이 선생님이시네. 주무시다 보고 앞으로 그러지 길에 누워 마세요. 계시잖아요. 길 도로가에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그런 적 없으시죠? 네. 많이 드셨는데 가시죠. 네. 그날 할아버지를 지키고 있던 이게요. 강아지가 바로 요 녀석입니다. 예. 네, 아유, 1년 전부터 똑똑하네요. 할아버지가 키우고 있는 예뻐라, 이름은 흰둥이라고 예쁘네요. 하는 강아지인데요. 예. 흰둥이가 평소에도 잘 따라다니나요? 따라가지. 어. 아무데나 뭐 밤이나 낮이나 뭐 내가 하는 대로 그리고 고맙게 생각하고 뭐 이겨야지. 1년 전 자신을 구해준 할아버지에게 은혜라도 갚는 듯 어디서나 할아버지를 지켜준다는 흰둥이. 네, 할아버지께서 약주를 줄이셔야 이 녀석도 좀 안전할 것 같네요. 늦은 밤입니다. 제보자는 1차로를 주행 중인데요. 그런데 앞차가 조금 이상하다 싶었는데요. 여긴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요. 지금 뭐가 지나간 건가요?
경차가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타났다 싶어서 이제 브레이크를 속도를 줄였는데 갑자기 앞에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 아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반대쪽 차를 또 지나고 넘어오셨을 텐데 어떻게 거기를 또 넘어오셨는지. 아, 도로에 나오는 것은 절대 건물입니다. 이는 보행자뿐만 아하. 아니라 운전자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되니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입니다. 지금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신호는 녹색불입니다. 좀 이상한 것 같죠? 맞은편 차들은 잘 달리고 있는데요. 차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이게 사고가 났나 싶어가지고 가다 보니까 제보자도 처음에는 이유를 알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량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앞에 나타난 것은 아하, 차로 한가운데 어이, 사람이 누워 사람이네요.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두말할 것 없이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요. 팔짱을 끼고 아주 편한 자세로 누워있더라고요. 상차선을 넘어서 이제 다 피해갔죠. 만약에 이게 발령을 웬일입니까? 못했으면 아무래도 큰 사고로 그렇네요. 이어졌겠죠 이미. 야간에 운전자가 취객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억울한 가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제발 취객분들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제보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제보자 차량에 유난히 많은 블랙박스가 달려있는데 이게 몇 개인가요? 제가 이쪽 계통으로 개발이랑 유통 쪽을 업무를 해서 차에 평소에 테스트하느라고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안에 어떤 영상이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빨리 강남으로 가는 경기도 남양주시입니다. 제보자 앞에 멈춰선 차량들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미 사고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중 한 대의 차량에서 유난히 많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슨 왠지 일이었을까요? 원인은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계속 헛바퀴 돌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연기가 많이 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충돌 사고로 보였던 사고 현장. 그런데 제보자가 그 자리를 빠져나온 이후에 더 아찔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뒤에 있던 두 대의 차량이 조심스럽게 방향을 틀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차량 한 대가 주유소로 돌진해 버렸습니다. 아이고, 또 나왔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다시 도로로 튕겨져 나가는데요. 아까 그 연기가 나던 바로 그 차량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옆면으로 옆측으로 이제 가고 다시 그 주유소 쪽으로 가면서 그 차는 이제 주유소에서 이제 다시 나오면서 사고네요. 일반 그 차선으로 이렇게 다시 나오게 되더라고요. 주유소는 작은 불씨에도 큰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다행히 화재는 없었는데요. 너무 놀랐죠. 또 바로 직전 휴게소 안에 있었는데 근데 만약에 주유기나 다른 것들을 건드리거나 위험물을 건드렸을 땐 큰 사고가 나니까. 경찰 확인 결과 충돌 사고 직후 운전자의 발이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 후에는 운전자도 당황하고 자칫 의식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가늠할 수 없는데요. 사고는 그저 사전 예방이 최선입니다. 서울 관악구입니다. 지금 할머니 한 분이 무단횡단을 하는데요. 좌회전 신호가 이미 떨어졌습니다. 칠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고요. 저렇게 가다가는 나중에 사고가 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위험하고 말고요. 이때 제보자는 주저함없이 차에서 내리는데요. 그리고는 주변 차량들에게 수신호를 보낸 후 할머니에게 달려갑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도와 함께 길을 건네는데요. 이게 마음은 있어도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일인데. 생각보다는 몸이 먼저 따라 나가서 할머니를 좀 도와드렸던 것 같고요. 할머니께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그 횡단보도가 너무 멀어서 이쪽으로 지금 건너게 됐다. 다음부터는 절대 무단횡단 하시지 말라고 고마운 분이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감사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차로 들어왔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1차로에 차들이 정체되자마자 추돌 사고가 나는데요. 하마터면 제보자 차량까지 충돌할 뻔했는데 추돌을 하면서 제 차 돈으로 갑자기 툭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데 유독 1차로만 정체되고 있습니다. 바로 맨 앞에 이 사고 차량이 서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영상 제보자는 계속해서 직진을 하는데 바로 앞차가 멈춰섭니다. 충돌한 뒤에도 계속해서 앞차가 밀려가네요. 자,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서히 멈춰서던 앞 차량을 확인하지 못한 제보자 차량. 아이고, 시속 약 70km 속도로 달려오다 그대로 충돌한 것이었습니다. 앞 차량의 충격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제보자는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옆으로 엄청난 소리와 함께 차량이 밀려갔습니다. 제보자 바로 옆에 정차했던 택시가 한참이나 밀려갔는데요. 이렇게 끔찍한 추돌 사고 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대부분의 추돌 사고는 뒷차량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이 원인입니다. 전방을 보지 않으면서 휴대전화나 DMB를 시청하거나 또는 졸기 때문인데요. 운전자는 단 1초라도 전방에서 눈을 떼면 안 되겠죠. 아이고. 끔찍하네요. 지난해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하지만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무려 2배가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운전대를 늘었네요. 잡은 순간 여러분의 안전은 스스로가 만들어갑니다. 눈을 뜨는 잠깐의 시간이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1초가 여러분의 안전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십시오. 예. 지금 제보자는 2차로를 주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순식간에 사고가 났는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택시 기사분이 뭐에 식인 것처럼 갑자기 그냥 아이고. 유턴하려고 아하. 했다고 진술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갑자기 번쩍거리더만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 밟아갖고 그렇게 한 바퀴 돌았거든요. 정말 큰 사고였는데요.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 상태는 어때 보이던가요? 피의자 있잖아요. 핸들은 머리 기대고 쓰러져 계셨고요. 택시 타고 있는 분들은 좀 나와갖고 주저앉고 뭐 나중에 구급차 타고 가시던데요. 네, 사고는 방심하는 순간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늘 긴장하십시오. 여기는 충북 청주시입니다. 제보자가 정지 신호를 받고 정차한 뒤 왼쪽에 검은색 차량이 출발을 하는 그 순간 직진하던 차량과 그대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어느 쪽 신호였죠? 사고의 충격이 30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도 그게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강했어요. 네, 화면에서도 느껴지는데요.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직진 차량은 마침 신호를 받고 출발하던 좌회전 차량들이 나올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신호 존소, 안전운전의 첫걸음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영동 고속도로입니다. 3차로의 승용차를 주목해 주십시오. 자, 지금 트럭에 가려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차로 쪽으로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대형 트럭이 차로 변경을 하면서 미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건데요. 이렇게 대형 차량의 차로 변경 사고가 빈번한 이유, 주변을 유심히 살필 여유가 없기 때문이겠죠. 조금의 여유가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이게 생각보다 빈번하네요. 네, 전북 전주시입니다. 제보자 차량이 직진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그 순간 마주오던 두 차량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주행하는 도중에 바로 저희 차 앞에서 들어오는 차를 추돌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코앞에서 봤거든요. 추돌한 차는 앞에가 거의 망가졌을 정도였으니까 소리도 굉장히 컸고요. 신호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당시 신호는 직진 차량의 신호였습니다. 좌회전하는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하며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신호에 진행하는 건 운전자가 갖춰야 할 기본 중에 가장 기본이겠죠.